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허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부에서 한국 근대사를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혜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심 있어서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AI로 활용한 연구 그 역사 연구만이 아니라 이제 인문학 연구에서는 문서를 주로 이제 다루는데 그럴 때 다양하게 분석 방법도 있고 한데 역시 출발은 텍스트를 이미지로 된 텍스트 또는 일반적으로 문서로 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를 스캔을 해가지고 텍스트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출발점이고 그게 텍스트화가 정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의 층이나 이런 거는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 첫 단계에 해당되는 그거를 우리가 OCR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오늘 해보고 그거를 간단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그 텍스트화한 내용을 어떻게 구조화할 건가 하는 대한 내용도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시고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그 개념도를 좀 잡아서 해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PPT가 나눠 드렸는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시작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지금 제목은 역사 텍스트 디지털화 입문이라고 해서 강의 전반부는 통한 텍스트화를 하는 거고요. 후반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 데이터베이스까지라고 했고요. OC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광학 문자 판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라는 건 이제 스캔 이미지 또는 그냥 뭐 이미지 파일, PDF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거 다 포함하는데 이 이미지 앞 단계는 이제 그냥 실물로 되어 있는 텍스트가 되겠죠. 책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일단 스캔해서 이미지가 되면 거기서 광학 문자 판독을 통해서 추출하면은 이게 이제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텍스트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검수한 이제 텍스트를 이제 일정하게 자기 연구 목적에 맞게 구조화하는 거죠. 구조화한다는 거는 행을 단위로 한다거나 또는 단락을 단위로 한다거나 이거는 목적에 따라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순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강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면서 오늘은 뭐 많이 해본다거나 잘 해보기보다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를 추출하는구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일단 감을 잡는데 좀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도 테스트를 해봤고 오늘도 아침 오전부터 해봤는데 이 AI를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흥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좀 대다수 계신 분들에게 범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데 들어가서 해볼 거거든요. 그런데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 자체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도 간단한 자료예요. 간단한 자료지만 해보면은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같이 이제 줌 접속이 많이 되고 이런 데 영향을 받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동일한 모델을 써도 쉽게 되게 정확하게 되는데 어떤 날은 굉장히 속도가 느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저도 이런 방식의 그 강의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약간 변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변수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미리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지만은 그 어떤 프롬프트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다 파일화 했기 때문에 만약에 화면을 따라 해보시다가 만약에 잘 안 되면 제가 다시 안내를 해서 나눠드린 자료를 토대로 그 다음 단계로 잘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안 된 상황에서는 너무 거기에 매달리면은 그 다음 단계를 또 듣기가 힘들어지니까요. 이제 그런 약간의 그 융통성을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무료로 하지만 실제로 양을 좀 많이 하다 보면요. 쓸 수 있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그 용량이 다 차버리면 그 다음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료를 결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오늘 강의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료 선에서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모델 같은 것도 조금 무료의 범위가 좀 넓게 허용이 되는 그 옛 모델이 있어요. 근데 옛 모델로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보고 저는 이제 유료를 전환을 바꾸어 가지고 또 해보고 하면은 제 거를 보고 그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걸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할 때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무료 선에서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번을 미리미리 해보다 보시면은 그 무료
한도에 빨리 차가지고 바로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저런 걸 조금 고려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파악해 본다는 정도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구글 스튜디오 부분을 일단 이쪽에 들어가겠는데요. 저도 한번 똑같이 제가 먼저 한번, 그냥 지금 보기만 해주시고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옮기면 이 화면은 보이시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입력을 일단 요까지는 제가 여러분들도 요까지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AI 스튜디오 이렇게 입력을 해서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게 뜰 겁니다. 그럼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들어가겠죠. 예, 그럼 요런 화면이 뜹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약간씩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도. 자, 이 구글 AI 스튜디오 들어오셨나요? 예. 그래서 요 보면 왼쪽에 여기 판넬 요 화면이 이번 메인 있고 오른쪽에 조그마한 또 화면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요 X를 닫으면은 이렇게 닫히고 요 표시를 누르면 다시 열리는 이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화면 플레이그라운드 옆에 있는 걸 누르면 다시 열리는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좁은 거 왼쪽 오른쪽에 있고 가운데가 넓은 게 있고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죠? 크게 다르지 않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하시고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요 상태에서 자,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시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할 시간은 조금 이따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인 철학이라고 제가 주로 전공하는 천도교 계통의 이도나라는 사람이 쓴 931년에 썼던 철학서입니다. 철학서 맨 앞부분이에요. 요거를 시험 삼아 제가 한번 해보고 나중에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국한문으로 되어 있고 세로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건데요. 제가 이제 인 겁니다. 요 파일 하는데 자, 일단 여기다가 요 들어가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미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런 세팅이 있고 여기에 맨 첫 칸이 여기 제미나이 이런 게 돼 있죠. 이게 이제 AI 모델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보시면은 2.0 플래시가 있고 플래시 라이트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3.1부터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메뉴에 가면 3.1 프로 프리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신 모델이거든요. 이걸 하면 가장 잘 나옵니다. 해상도가 높고 잘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입력 예제 파일 같은 경우는 최신으로 할 때 되게 좀 느리게 오늘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일주일 전에 할 때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지 말고 이 정도는 이 플래시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지금 보시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중요합니다. 템퍼러처라고 되어 있죠. 이 템퍼러처가 보통은 디폴트 값이 1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0으로 낮춥니다. 0. 0으로 낮추면 융통성을 발휘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보이는 그대로 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겁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스템 인스트럭션. 이걸 누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저는 아까 해봤기 때문에 이따가 같이 넣는 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신인 철학이라는 걸 누릅니다. 그러면 이 신인 철학에 제가 이런 어떤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프롬프트. 이거를 넣어 놨습니다. 이 요구대로 해다오 이런 겁니다. 세로 읽기고 국한문이고 이런 거를 해다오 하고 해놨어요. 그리고 닫습니다. 그럼 여기 보이죠? 저는 이제 제미나이 2.0 플래시 라이트고 시스템 인스트럭션에 그런 걸 넣어놓고 그 다음에 No API 키를 일단 저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는 한도가 다 다를지 모르면 저는 이제 유료로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일단 해보려고 일단은 No API 키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도 그냥 둬도 되는데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OCR 시연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제가 아까 신인 철학 1페이지 글을 넣었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되는데 요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신인 철학 나와 있고 우주관, 이거는 한을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에러도 나오는데 이게 아마 모델을 약간 낮은 모델을 해서 그래요. 조금 최신 모델에 가까운 거라면 이거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울의 명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괄호 끝세부터 해가지고 세로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요 철학 이미지도 잘 보이시나요? 혹시? 예, 세로로 쭉 대략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거의 잘 나오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6개월 전인가요? 1년 전에도 동일하게 제가 신인 철학 이거는 제 전공에 해당되니까 이거를 제가 전체를 이렇게 텍스트 추출해 보려고 해봤더니 그때는 이 정도가 아니고 거의 못 읽었어요.
되게 똑같이 제미나이 모델인데 좀 예전 모델로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했는데 한 3개월 전부터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 자꾸 최신 업데이트 되면서 예전에는 안 되던 게 지금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요거를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이제 대조를 원칙적으로는 대조를 해보고 오류가 있으면은 또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2.0 플래시 가지고도 이렇게 나오는 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로 나중에 2.1이나 3.0으로 하면요 훨씬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복사를 해가지고 뭐 이런 문서 편집기에 집어넣으면은 지금 여기는 요게 잘렸죠. 지금 이게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고 잘렸잖아요. 그죠? 이 엔터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막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려 있잖아요. 그죠? 이 PDF 한 줄씩 이렇게 잘려 있는데 이거를 보통 이렇게 제가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리지 않고 이렇게 연결해가 나와요. 연결해서. 그러니까 원래 연결해서 나오고 실제로 제가 오늘 오후에 해도 다 연결해서 나오는데 이게 아마 모델 버전이 낮아서 그런지 한 줄 한 줄 잘려서 나와요. 우리가 잘려서 나오면 이거는 나중에 편집을 해도 되지만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실제로는 모델을 조금 좋은 거 지금 나온 걸 쓰면요. 이거를 다 연결이 돼가 나와요. 지금 이 PDF가 잘리는 거는 좀 약간 구버전이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시연은 이렇게 하고요. 다시 이제 그 자료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국한문으로 되고 세로로 된 거는 제가 해보니까 구글 제미나이가 가장 OCR을 잘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제가 동일하게 유료로 된 거를 그 클로드랑 우리가 지금 LLM 모델에 기반한 인공지능 채팅 챗봇을 보면 3대 챗봇이 챗 GPT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하고 클로드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동일한 미션을 챗 GPT랑 그 클로드에 해보면 클로드하고 각각이 다 잘하는 게 있는데 그러나 이 OCR로 추출하는 제가 볼 때는 제미나이가 제일 낫더라고요.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오늘 제미나이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어냈다는 거 한번 확인했고요. 혹시 이 부분에서 뭐 궁금한 뭐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시연을 한번 했고 이제 바로 다음부터는 실습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뭐 나중에라도 있으시면은 뭐 질문이나 그 채팅창이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보겠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같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실습은 이렇게 세 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 제가 이게 다 일제식 하는 이유는 제가 해방 이후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바로 공개를 하면 저작권에 걸린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일제시기 자료 위주로 했습니다. 저작권에 걸린다는 말도 인공지능이 해주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한국사 개설서 이런 걸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 어린이로 되어 있는 순 한글로 되어 있는 이런 잡지를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했던 신인 철학을 그 페이지를 연달아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 문교의 조선이라고 하는 목차입니다. 딱 봐도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세로로 돼 있고 굉장히 글씨도 작고 OCR 상태도 아주 나쁘진 않는데 작은 글자까지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요걸 한번 같이 해보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고 전반부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 어린이 이거를 하겠는데요. 제가 나누어 드렸던 자료를 다 갖고 계시면 일단 그 어린이 이 자리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해볼게요. 자, 구글 AI 스튜디오를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면 새로 하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여기다 그대로 저는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린이를 하잖아요. 어린이를 하면은 똑같이 신인철학 이걸 해도 되는데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는 프롬프트를 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이런 경우는 명령어를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좀 에러가 나오니까 이거를 보완하는 프롬프트를 보완해야 되겠다.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를 하나하나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어린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든 거를 활용하겠고 그것도 제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면요. 보시면은 제가 안에 들어가면 나눠드린 자료입니다. 있죠. 어린이라는 폴더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프롬프트라고 돼 있죠. 프롬프트라는 걸 열어보시면은 요게 내용이 있죠. 요 내용 중에서 요게 프롬프트라고 제가 써놓은 거 있죠. 프롬프트 여기서부터 프롬프트까지 포함해도 좋습니다. 7번째 줄 프롬프트부터 요까지 별로 많지는 않죠. 줄바꿈 규칙까지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복사를 해서 여기에 시스템 인스트럭션 있죠.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저는 아까 신인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오른쪽에 여기 화살표가 있죠. 누르면은
여러분들 아마 Create New Instruction 이런 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빈칸이 있고 밑에 여기 넓은 창이 있죠. 여기에 컨트롤 V 붙여 넣습니다. 아까 어린이 복사한 거를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자, 이까지 되셨습니까? 각자 여러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문서 편집기든 뭐 어떤 걸 이용해서 붙여 넣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두도 되지만 나중에 찾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어린이라고 뭐 적당하게 이렇게 뭐 쓰면은 요게 이제 이름이 이렇게 저장이 돼서 나중에 요거를 재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정해진 딱 규칙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역할을 주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필수적인 작업 규칙에 보면 이 세로 쓰기로 되어 있다 이런 걸 써주는 게 좋아요. 대개는 가로 쓰기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로 쓰기다. 그리고 뭐 각 페이지 시작은 맨 오른쪽 줄이다. 어떤 거는 안 써줘도 성능이 좋은 건 잘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해보니까 세로 쓰기는 오른쪽 왼쪽 이런 것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로 쓰기로만 해도 왼쪽 줄부터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해놓은 거고요. 국함은 혼용이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요, 우리가 왜 한자가 간단한 중국식이나 일본식 간제차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말 안 해주면 자기가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라. 구자체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줄바꿈 규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지 상에는 PDF 같으면 항상 매 줄 끝에서 엔터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엔터를 하지 말고, 그래서 시각적 줄바꿈을 무시해라. 근데 아까 그 모델은 적용이 안 됐었죠. 그죠? 근데 원래는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그 말입니다. 이게 다. 네, 그 줄바꿈 규칙 이게 이렇게 해줘야 OCR로 텍스트를 추출했을 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는 뭐 따로 저장하는 건 없어서 엑셀의 창을 닫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시스템 인스트럭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미나이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도 제미나이 2.0 플래시 라이트로 한번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료를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쭉 다 이걸로 쓰기 위해서 일단 요거를 한번 설정을 이게 비교적 낮은 모델이긴 합니다. 근데 좀 빨리 추출이 되고 그 허용 한도가 많기 때문에 아마 좀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하죠. 템플릿을 영어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고지 그대로 해라. 이게 0이 주는 겁니다. 융통성을 많이 발휘하게 할수록 이거 숫자를 올려주면 돼요. 뭐 추론을 한다거나 상상을 한다거나. 근데 지금 우리는 OCR은 그렇게 상상을 하면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0으로 줍니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상태이고요. 자,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게 아무 창이 없을 테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그 어린이 이 파일 있잖아요. 한 장짜리 이미지. 그걸 여기다 올려줍니다. 같은 경우는 이거 있죠. 요거 있죠. 끌어가지고 마우스를 끌어서 여기에다가 드랍 파일 히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들어갔나요? 그러면 그냥 런 컨트롤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뭐 이게 요청이든 이렇게 말 안 해도 얘는 일단 시스템 인스트럭션 이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따라 할 텐데 일단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런 컨트롤 이거를 눌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눌러보고 기다려 보죠. 네, 자, 한번 네. 네. 왜 기쁜가인데 모델이 좀 낮아서 그래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데 경사로운 새해가 왔다. 뭐 이렇게 일을 주의곤 일을 쉬고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같이 이 상당히 요거는 좀 많이 좀 놓치는 게 많은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제가 때의 이 결과물 한번 대조해 볼게요. 요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1로 한 결과입니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제 C라서 그렇고 3.1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물론 이제 여기서 표기가 시업 비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비업 이렇게 쌍비업으로 나오는데 그런 표기 말고는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좀 떨어지죠. 그리고 즐거울 때이다 할 때 따인데 떠이로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요런 거 말고는 되게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요걸 해줘야 되겠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나왔죠? 예, 요렇게 보면, 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요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예, 근데 띄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를 다시 오픈 AI 스튜디오나 뭐 구글 제미나이 채팅창에다가 요거를 갖고 현대 한국어로 뭐 바꿔라든가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제대로 해라 그러면 그게 되게 정확하게 해줘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이미지에 있는 거를 텍스트화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이제는 이거를 갖고 현대 한국어로 바꾸거나 적절하게 띄어쓰기 위주로만 바꿔도 되게 잘 알아서 해줘요. 이 정도는 제가 아까도 테스트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잡는 다시 시초 잡는 이까지 딱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보면은 요게 이제 순한글이고 제일 좀 간단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까지 해보셨나요? 다 그렇게 나옵니까? 예.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OCR 오류거나 조금 틀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한자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주 미세한 거에서는 이제 검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인 철학 이 두 개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한 페이지씩 할 건 아니고 여러 페이지를 되게 하잖아요. 하게 되는데, 이제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구글 AI 스튜디오가 그냥 구글 제미나이 같은 거 이런 걸 갖고 이거 넣어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잘 해줘요. 오히려 얼핏 보면 안정적으로 잘 해주는데 왜 굳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하나? 무료라서 그런가? 어차피 많이 하면은 그 리미트에 걸려가지고 유료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5장 이내라든가 짧은 거는 그냥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자기가 만약에 선생님들이 유료로 구글 제미나이 같은 거 채팅창에 쓰면은 그 넣고 해달라고 하면 되고, 아니면은 혹시라도 그 프롬프트 있잖아요. 아까 봤던 프롬프트 같은 거를 채팅창 구글 제미나이 같은 채팅창에 따로 넣어주면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잘 해주는데, 근데 이제 양이 많아져 가지고 내가 뭐 한 몇십 장 이렇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프롬프트를 따로 주고 템플릿도 영어로 주고 이거를 정확하게 지시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똑같은 제미나이라 해도 구글 AI 스튜디오에 있는 결과물이 좀 더 그 다음에 채팅창에 있는 거는 그것보다는 얘는 주로 채팅에 위주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그 기준이나 이런 거를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흐려져 가지고 자기가 엉뚱한 이 환각 현상이 좀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자기도 이런 거 많이 할 때는 구글 AI 스튜디오를 사용하라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AI 스튜디오가 그런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텐데, 이것도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일단 바꾸겠습니다.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바꾸는데, 일단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할까요? 일단 아까 여러분들이 받았던 신인 철학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파일 중에서 요 텍스트 파일 신인 철학 프롬프트 1이라고 해놓은 거 있고 2, 3이라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일단 2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2. 자, 2를 들어가 보면 프롬프트니까 1을 시스템 인스트럭션이 있는 1입니다. 예, 제가 좀 헷갈렸어요. 자, 신인 철학 프롬프트 시스템 인스트럭션 돼 있는 이 파일 있죠. 이거를 엽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 이제 그 규칙을 많이 줬습니다. 여기서 국화문 테스트 전문 이렇게 나오고 절대 준수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를 줬어요. 이거는 이제 두 장 길면은 이제 수십 장, 수백 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요거를 나중에 통합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앞뒤로 열고 닫고 해놓고 텍스트 판독 내용을 요 안에 넣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줄바꿈 규칙 강조했고요. 출력물 예시도 써줬습니다. 좀 구체화 시키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전체를 복사합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요. 복사하고, 자, 이 프롬프트에 그냥 해버리면 지워지니까 요 누르면은 새로운 인스트럭션 만들라고 돼 있죠. Create New Instruction 누르고, 자, 여기 빈 곳에 Ctrl V 해서 넣습니다. 그럼 이죠. 예. 그 다음에 제목을 저는 신인 철학 프롬프트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일단 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보이시죠? 요게 이제 신인 철학 OCR 작업이다. 그 다음에 제미나이 2.0 플래시다. 자, 여러분들은 요거는 플래시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요. 저는 요거를 모델을 좀 좋은 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무료로 해보시고, 저는 이 3.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저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안 돼 있을 텐데 저는 요거를 유료로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온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인유저라 그래가지고 유료 버전을 쓰는 걸로 저는 설정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이제 그 API라는 거를 등록하고 하면 되는데, 그거는 좀 따로 이제 다음 기회나 여러분들이 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모델을 바꾸면요, 이렇게 템퍼리처가 다시 1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대로 0일 텐데 0으로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신인 철학하고 2를 같이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네, 를 같이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할 때 이 모델, 그 다음 인스트럭션이 맞는지, 혹시 어린이나 뭐 다른 걸로 안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템퍼러처가 영어로 돼 있는지 없는지, 요거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런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모델에 따라서 좀 이렇게 속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시스템 인스트럭션 한 번 더 열어서 보면 뭐 이런 건 다 그냥 제가 써놓은 거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되게 중요하죠. 당신은
국화문 혼용, 텍스트 전문, 뭐 타이피스트라고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그대로 해달라.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로 세로 쓰기고 오른쪽부터 이렇게 해달라. 그 다음에 글자도 너무 간략하게 관자체 쓰지 말고 그대로 해달라.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그림만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검수를 위해서 텍스트 없음을 표기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침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까와는 다른 거죠. 쪽수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하면은 그냥 그대로 출력만 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 페이지, 예를 들면 5페이지 정도를 한꺼번에 준다. 그러면 그 페이지가 해당 텍스트 결과가 그 페이지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나중에 이거를 통합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시합니다. 쪽수 이런 거 할 때도 그다 중요해요. 우리가 각 단행본을 보면 맨이나 맨 또는 맨 오른쪽이나 맨 왼쪽에 그 해당 편이나 장 그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노이즈잖아요. 나중에는 수작업으로 다 지워져야 되는데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빼고 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책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맞춤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 맨 오른쪽이나 왼쪽 줄에 짝수는 뭐 오른쪽, 홀수는 왼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편명이 있고 한자로 된 쪽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판독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 하면 또 제외해 줘요. 그런 게 되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스캔 파일 이름을 제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데이터베이스 구조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스캔 파일을 제가 이렇게 이름을 넘버링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스캔 파일 이름을 너가 읽어가지고 지금 OCR로 되어 있는 텍스트 바로 위 아래에 태깅으로 이렇게 열고 닫고를 해달라 이런 말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너가 읽고 있는 OCR 대상 페이지에도 그 한자로 돼 있거나 아라비아 숫자로 되는 페이지 번호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해달라고 했더니 사실은 그 숫자 1 있고 이런 게 되게 판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아예 파일 이름을 지정해주고 그 파일 이름 자체를 너가 앞뒤로 감싸라 이렇게 해주는 게 효과적이고 정확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했고, 왜 C001이냐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만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받침 규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들 출력이 됐나요? 저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죠. 예, 다 됐습니다. 나왔죠. 예, 그러면 모델을 좀 낮추겠습니다. 모델을 이게 되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플래시 이걸 해볼까요? 프롬프트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예, 프롬프트를 여러 번 해보고 그 텍스트에 맞게 잘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외시키는 거라든지 이건 처음 봤는데 거의 컴퓨터처럼 쓰셨네요. 저는 하나하나 수작업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걸 이렇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이건, 하는데 음, 일반적으로 동영상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 동영상을 네. 만드는 데 대한 전문 용어를 많이 아는 사람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더라고요. 얘가 아, 알아먹을 만큼의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는 전문, 아니지만 하는 거죠. 전문 용어 나오네요. 찾아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제미나이 3 프로 브리뷰를 했더니 그래도 금방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나왔나요?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저는 이제 3. 플래시 메모리가 조금 더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음,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고의 모델로 해서 같이 해보면 좋을 텐데 좀 아쉬운데요. 일단은 해보는데 좀 점을 두고 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3 플래시로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신인 철학, 우주관 이제 여기는 한울이라고 잘 나왔죠. 한울의 명이라고 잘 나왔죠. 아까는 한을로 나왔잖아요. 이게 플래시만 해도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해서는 3 플래시만 해도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대략 보고 홍합판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외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C0에서 0 닫아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주 전체를 가르쳐 울이라고 말한 것이니 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쭉 나오고 뭐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결국 자기가 이걸 쓸 때는 다 봐야겠죠. 대략이라도. 그렇게 보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 사회를 생각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002니까 C00이니까 C001을 닫아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저는 굉장히 감동하는데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전이나 6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안 나왔어요. 아예 약간만 다르게 나오면 손보면 되는데 아예 이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바로 쓸 수 음, 있을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이게 OCR 인식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굉장히 빠르다. 그 속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요거를 그 제가 미리 나눠드린 자료는 있지만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온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복사를 해서 이 문서 편집 이런 데다가 일단 복사를 해 넣습니다. 문서 편집,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선생님 쓰시는.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아무거나 이렇게 뭐죠? 우리 아니요, 한글 말고요. 한글에 넣으셔도 됩니다. 한글에 넣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한글에 넣으시는데 이거는 뭐 이미지 같은 거는 없애버리고 텍스트만 이렇게 주로 쓰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은 양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뭐죠? 윈도우 같은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MS 워드요? 아니요. 그런 워드 프로세스 말고 문서 PPT. 편집이라고 메모장. 해서 메모장 같은 거. 메모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EM 에디터 이거는 무료인데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EM 에디터 요것도 사용하면요. 굉장히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오늘은 주가 아니니까 하여튼 이렇게 넣고 일단은 넣어두고 여러분들도 적당한데 아래 한글에 넣어두셔도 되고 이렇게 일단 넣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나갈게요. 자, 이까지 신인 철학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OCR은 뭘 하냐면요.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했던 거 있죠. 우선.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굉장히 복잡하죠. 자, 요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는데요. 역시 나눠드린 그 폴더에 3번이 문교의 조선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교의 조선 목차죠. 우리가 잡지의 목차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어떤 기사들을 쭉 DB화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목차를 한번 온전한 모양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문교의 조선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근데 뭐 스캔 상태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글자가 작고 이게 굉장히 작은 글자들이 많죠. 예, 이런 걸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도 역시 문교의 조선 이 파일 있잖아요. 시스템 인스트럭션이 들어가 있는 요거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자, 요게 뜨죠. 그럼 요거를 전부 다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마찬가지로 구글 AI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일단 오른쪽부터 가서 요 시스템 인스트럭션 있죠. 요거를 누릅니다. 누르고 여기서 역시 요거를 눌러서 Create New Instruction을 누르고요. 그럼 이제 빈칸으로 비우죠. 여기 복사를 붙여넣습니다. 복부 듣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름을 문교의 조선으로 할게요. 목차까지 할까요? 그리고 일관되게 프롬프트라고 저는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닫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대로 2 플래시로 한번 해보시고 저는 3으로 해볼게요. 3.1 같은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 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럼 요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이게 문교의 조선 맞고 그 다음에 이 템퍼레처 영어는 그대로 손 안 대면 그대로 있으니까요. 이 상태로 두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아까 이미지 있죠. 이미지로 그대로 둡니다. 예. 그럼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후반부에 구조화하는 거는 신인 철학 아까 왜 따로 결과물 복사해서 그 문서 편집기나 아래 한글에다가 붙여넣으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가지고 갈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복잡한 것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요것만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해서 세 번째 거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출력이 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버전이 낮은 게 좀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음. 제 거는 이제 좀 늦죠. 제 거는 늦은 게 버전이 조금 올라가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줌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연결해 가지고 하면은 메모리가 많이 잡아먹어서 영향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기다리는 동안에 채팅창에다가 아까 조금씩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못 답하셔도, 봐가 그런데 볼게요. 네, 결과물이 좀 다르게 나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스캔 화질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창을 여러 개를 띄우다 보니까 미처 네, 장지은 님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되게 이상하게 나오네요, 그죠? 이거는 그 방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어떤 옵션을 해서 그런가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흐려도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옛날보다 좋아져가지고. 그런데 이게 딱히 어느 정도가 돼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시를 든 거는, 첫 번째가 그죠 어린이라든가 어린이와 신인 철학인데 신인 철학 자체는 해상도가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스캔을 한 거거든요. 맡겨가지고. 그런데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거보다 더 흐리면은 이제
잘못 읽는 경우가 많고, 예, 인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읽지 말하고 이럴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실 좀 안타깝죠. 수기로선 필기체 인식률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 좀 많이 낮아지겠죠. 이런 경우는요, 이런 방식은 좀 적합하지 않고 아예 왜 그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정답지를 이렇게 필기체로 된 수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전공자들이 출력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를 되게 많이 학습을 시켜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초소를 시키면 되겠네요. 예, 예. 근데 난이도 또 있겠네요. 이제 아주 그 과에 김경숙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예. 여쭤보니까 아주 그 일상생활에서 초서를 써가지고 주고받은 그 정도는 아직도 힘들대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덜한 거는 그래도 상당히 뭐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분야하고 계속 이제 같은 거는 계속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지연님의 한 거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잘 안 나오던데 다른 거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영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나와서 다 추가적으로 해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라이트 정도로 하고. 네. 보시겠어요, 선생님? 시간 괜찮으시면? 네네. 김재우 님이 하나의 탭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는 것과 대비해 새로운 자료를 새로운 탭. 이거는 제가 실험은 안 해봤는데요. 중요한 그 탭이 지금 말씀 그렇게 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탭을 바꿔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포인트가 제가 바로 앞에서 했던 것을 간섭을 받느냐 이건데 제가 그렇게 실험은 안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얘가 이렇게 같은 창에서 하더라도 얘 보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러잖아요. 나오는데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 자동으로 이렇게 명령을 주면 이 이미지를 그 지시사항을 갖고 하냐면 바로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먼저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이 채팅창을 바꾸는 보다는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바꾸는 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경우는 따로따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예 이거를 할 때 창도 바꿔가지고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이 바뀔 때 아예 창도 바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진 쌤 질문에 배 선생님이 답변을 했는데 PDF 텍스트가 보통 200장 정도가 가능하다고 대답하셨는데 그런가요? 그렇게 긴 텍스트를 한꺼번에 읽을 수가 저는 해보니까 제가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에 예를 들어 한 100장 정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제미나이도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한 5장이나 10장 정도씩 줬어요. 5장이나 10장씩. 예. 근데 너무 많이 주면은 좀 잘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서 해봤는데 일단 그래서 이렇게 수십 장이나 뭐 50장 이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아마 이거는 필요한 건데 제가 만약에 5장이나 10장을 주잖아요. 그래도 저는 10장을 001부터 10까지 줬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근데 결과를 딱 받아보니까 이게 순서가 엉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010을 했다가 009를 했다가 뭐 001이 됐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얘는 나는 이 파일 이름대로 순서를 줬지만 얘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 때는 반드시 파일 넘버링을 했거나 그러면은 넘버링 낮은 것부터 오름차순으로 하라든가 이거를 또 줘야 돼요. 그걸 이제 기계가 그것까지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엄밀하게 지시를 하면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할 겸 앞뒤로 파일 이름을 반영을 시키라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여러 장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서 그 품질을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일일이 다 못하니까 한 5장, 보수적으로 한 5장씩 또는 10장씩 정도 준 적은 있고요. 그 이상은 많이 안 해봤고 또 하나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순서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구글 제미나이 채팅창이든 여기서든 그거를 엄밀하게 규칙을 줘야 된다. 그거는 여러 개를 주면 여기다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PDF를 10페이지 정도 끊어서 뒤섞이는 일은 없을 거 아닌가요? 10장씩을 줘도 순서가 바뀌어요. 붙어 있는, 붙어 있는 거요. 붙어 예. 있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해봤는데 되게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서 주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나중에 이제 파이썬 같은 걸로 할 때는 붙여서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도 안 되지는 않을 텐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해보니까 붙어서 이렇게 오샤를 할 때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하다가 뭐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한 900페이지짜리 책도 해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또 다른 차원이라서
그거는 좀 또 다른 그거는 방식. 이제 다라이 이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아예 그 기계라든가 이 도구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많은 네. 양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은. 안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은 나눠 가지고 하면 되죠.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것이 제일 손이 가더라도 확실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개인이 자동화를 조금 더 해보려 그러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그 유료 사용하면 무한대로 일을 하나요? 예, 유료를 사용하면은 하는데 이 사용량만큼 API 요금이 과금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는 제미나이라든가 챗봇으로 하는 그거는 정액제잖아요. 한 달에 예. 뭐 $20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사용량 대비인데 그러니까 이제 최신 모델은 그 사용량 대비 그게 조금 비싸게 부과가 되고 그렇긴 네. 해도 뭐 그래도 아주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절하면서 예, 예. 지금 안재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라도 하루에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하면 얘가 리미트를 걸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조절해서 하면 일단은 뭐 사용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프롬프트를 모아놓은 거 이거는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AI 뭐 하고 이렇게 사용하지만은 실제로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거는요, 다 이 전공, 인문학 기반 전공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필요한 거를 서로 우리 이런 모임처럼 동호인처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봤다. 그러면 이거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오히려 빠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딱 맞춤형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잘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요거만 짧게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이 내용은요, 제가 3.1 버전으로 한 것보다는 훨씬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와서 이거는 모델 차이가 좀 많을 것 같고 아주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라서 이거는 이 정도로 일단 OCR은 마무리하고 지금 시간이 9시 3분인데요. 다시 다음 준비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